안녕하세요. 송재영 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학년도 6월 평가원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시험 보면서 어떤 걸 느끼셨나요? 제 생각에는 이제 앞쪽 문제들을 쭉 풀다 보면은 중학교 과정의 도형 문제들의 어떤 성질들이 좀 등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몇 가지 보이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자면 그래프를 좀 해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시면 문제 푸는 게 좀 더 쉬워지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수열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감각적으로 푸는 문제가 지난번 수능에 나왔다면 이번에는 조금 정교한 계산을 요하는 문제가 나왔었기 때문에 조금 힘들었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문제의 총 난이도를 보자면 선택 과목까지 포함해서 난이도를 보자면 작년 수능보다는 약간 쉬워진 느낌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과 비교를 하면 전체적으로는 조금 작년 6월보다는 좀 더 어려운 느낌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문제를 푸는데 단순하게 어려웠다 쉬웠다 이거보다는 분석을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풀 때 이 문제를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을 해석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더 잘 풀 수 있을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가능하면 문제를 푸는 시간도 많이 단축을 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서 맞췄다 해서 끝 하지 마시고 이걸 풀어가는 데 있어서 더 빠른 방법은 없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보다 잘 풀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시고 자기가 시험 볼 때 가졌던 그 느낌과 실제 정확한 풀이의 방식을 잘 비교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자꾸 다른 길로 가게 될까? 나는 왜 정확한 길을 따라가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문제를 같이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22번부터 역순으로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분하게 하나씩 풀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못 푼 부분은 어떤 건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기에 이 22번 문항은 생각보다는 좀 쉽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작년 수능보다는 살짝 쉬운 느낌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 2차 함수 fx가 있는데 gx라고 하는 건 결국 0을 기준으로 좌우에 나누어져 있는 3차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fx에다가 x 플러스 3을 곱해서 만든 3차 함수가 음수 쪽 함수고 fx 빼기 b,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b만큼 평행이동해서 x 플러스 a를 곱한 3차 함수가 y축의 오른쪽에 있는 어떤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 함수가 연속이다라는 조건을 갖추고 있고 주어진 식은 여기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식을 가지고 찾아봐라 라고 하니까 얼핏 보면 A도 미지수, B도 미지수, fx 3차 함수, fx 2차 함수도 최고차 계수만 1이고 근 두 개를 다 모르는 상태야 라고 해서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실수를 두 개밖에 없다라고 줌으로써 이것뿐이다라고 줌으로써 식을 굉장히 단순화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식으로 풀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래프로 해석을 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같이 보시죠. 일단 이 식을 보면 리미트해서 x가 마이너스 3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유리화를 다 했다라고 하면 이게 x 플러스 3의 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 위에는 제곱해서 제곱 빼니까 gx의 절대값만 이렇게 등장을 했겠죠. 자, 그 상태에서 곱하기 하고 여기가 루트가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루트하고 여기가 gx의 절대값 이렇게 남고 플러스 여기 gt의 제곱 이렇게 남고 마이너스 gt의 절대값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가 이제 유리화를 했으니까 여기 이제 플러스로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이 상태가 되면 이게 지금 유리화를 한 식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잘 알고 있는 거 있죠. 어떤 거 알고 있죠? 이 분모가 지금 0으로 가는데 x 플러스 3이라는 것을 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3으로 가는 상태에서 이 gx라고 하는 함수, 즉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이 gx라고 하는 함수가 여기 보면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게 수렴하려면 이 분자도 어때야 되겠다? 이 두 숫자 빼고는 다 수렴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 수렴을 하려면 이 gx라고 하는 것이 x 플러스 3이라는 인수를 최소 2개는 갖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친구들이 아마 이 gx라고 하는 식을 이렇게 썼겠죠. x 플러스 3의 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썼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fx라고 하는 함수는 x가 어느 쪽에서 0보다 작은 이 음수 쪽에서의 이 fx는 x 플러스 3이라는 인수를 하나 가져야 되고 x 마이너스 알파라는 어떤 인수를 하나 갖고 있어야 될 거야 라는 정도로 아마 생각은 다 하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서 이제 보니까
요걸 이제 x 플러스 3의 제곱하고 요 x 플러스 3의 제곱을 그냥 약분해 버리면 요 상태의 식이 이제 리미트하고 x가 마이너스 3으로 가는데, 여기는 이제 지워졌으니까 남아있는 게 절대값하고 여기 x 마이너스 알파가 하나 이렇게 등장을 할 거고요. 밑에 있는 식은 요 부분의 값도 0으로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남는 게 gt의 절대값이 두 개가 남아서 이게 2배의 gt의 절대값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될 거고, 요 x를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쓱 보내버리면 요렇게 식이 등장을 하겠죠. 자, 그럼 이제 알파가 마이너스 3이 아니면 요 부분이 0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게 0이 아닌데 요 값이 0이면 0분의 어떤 상수가 되니까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값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실수 t는 뭐냐라고 한다면 그 실수 t는 바로 분모가 0 되도록 하는 값이다 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분모가 0 되도록 하는 값이 딱 두 개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 두 개가 누구랑 누구야? 마이너스 3하고 6이야. 그러면 이 문제의 조건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나눠서 생각을 해보시면 0보다 작은 쪽의 이 함수의 근은 마이너스 3밖에 없는 거고 0보다 큰 쪽의 이 함수의 근은 6밖에 없는 거야 라고 해석을 하면 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이 되죠. 자, 간단하게 해결이 된다는 게 식으로 써보면 약간 복잡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그냥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래프를 그려보는데 0보다 작은 쪽에 있는 gx를 만들 텐데 0보다 작은 쪽에 fx라고 하는 함수가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알파여서 일단 마이너스 3을 이렇게 쓰고 알파가 이쪽에 있는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알파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3보다 작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함수를 그려보면 이 fx에다가 x 플러스 3을 지나가는 요 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하나 더 곱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x 플러스 3이라는 인수를 하나 더 곱하게 되니까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0보다 작은 왼쪽에 있는 그래프에서 이 아까 여기다 써놨던 분모 gt가 0 되도록 하는 값이 마이너스 3 말고 이쪽에 알파가 또 있구나 라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알파가 또 있으면 0분의 상수가 나올 테니까 발산하네. 그러면 이쪽에 있는 값이 마이너스 3 말고 하나가 더 생기니까 알파라고 하는 값은 이쪽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알파가 마이너스 3보다 오른쪽이어도 음수 쪽에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럼 이쪽에 중근 하나 이쪽에 실근 하나를 가지니까 음수 쪽에서 마이너스 3 말고 근이 하나 또 등장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알파라는 근은 그렇다면 아마 오른쪽에 있어야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얘는 안 되는 거니까 두 번째로 알파라고 하는 근이 그러면 0보다 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fx라고 하는 그래프가 여기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근을 갖고 여기 양수 쪽에 어떤 근 하나를 이렇게 갖고 있는 상태의 함수가 fx라고 했는데 나는 이 fx를 x-b라고 했으니까 양수 쪽에서는 오른쪽으로 3 이상 이동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죠. 그럼 얘를 옆으로 3 이상 이동시키면 이렇게 이동하고 이렇게 이동해서 근 두 개가 여기 이렇게 생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함수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누구야? f의 x-b라는 함수가 되겠죠. 거기에다가 x 플러스 a라고 했는데 a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뭐 a가 뭐 2다 그러면 x 플러스 2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 어딘가 마이너스 a를 지나가는 이렇게 생긴 직선 하나를 이 함수에다 더 곱해서 3차식을 만들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근이 여기 하나 나오기 때문에 3차 함수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양수 쪽에 있는 함수가 근을 두 개 갖기 때문에 gx가 그렇다면 평행이동해서 얘를 곱했더니 이쪽 함수가 근을 두 개 갖고 있게 되기 때문에 이 조건도 맞지 않다. 이게 둘 중에 하나가 6이면 나머지 하나가 또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근이 두 개가 생기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알파의 정체는 마이너스 3보다 왼쪽도 안 되고 마이너스 3보다 오른쪽 음수도 안 되고 오른쪽 양수도 안 되는 상태가 됐으니까 이 알파라고 하는 것은 fx가 2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근은 반드시 두 개 가져야 될 텐데 커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돼. 그래서 결론은 이 알파가 뭐일 수밖에 없다? 그렇죠. 3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마이너스 3밖에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이 결론은 이 fx라고 하는 함수가 근이 마이너스 3하고 6분이다 라는 걸 가지고 fx라고 하는 함수는 곧 x 플러스 3의 제곱인 함수로 등장해야 된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하면 gx라고 하는 함수가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거냐? 그러면
0보다 작은 쪽에서는 x 플러스 3에다가 x 플러스 3을 하나 더 곱하니까 x 플러스 3의 세제곱인 함수가 될 거고, 0보다 큰 쪽에서는 마이너스 3이 근이었는데 b만큼 평행이동했더니 중근을 6으로 가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b는 몇이어야 되는 거고 9가 돼서 옆으로 9칸 이동해야 될 거고, 그렇다면 이 x 플러스 3의 제곱이 x 마이너스 6의 제곱으로 바뀔 거고, 그 앞에 x 플러스 a가 이렇게 곱해진 함수가 바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양수 쪽의 함수고, 이게 x가 0보다 작은 음수 쪽의 함수다라고 최종적으로 gx를 금방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이 양쪽에 하나씩밖에 없으려면 이 형태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gx가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0에서 함수가 달라졌죠. 그래서 여기다 0을 대입하면 이게 27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다 0을 대입하면 36a인 거니까 36a가 27하고 같아야 돼. 그래서 9로 약분하면 a는 몇이다? 4분의 3이다. 이렇게 등장할 거고, 그렇다면 이 a가 4분의 3인 거니까 여기다 4분의 3을 써서 G4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4를 싹싹 대입하면 여기가 4가 되겠죠. 마이너스 2의 제곱. 그래서 4 곱하면 16 더하기 3. 그래서 16 더하기 3 해서 최종적인 답은 19가 된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최종적인 답 19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이런 걸 궁금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걸 궁금해 하냐면, 그래서 내가 오른쪽도 안 되고 왼쪽도 안 돼서 마이너스 3만 근으로 가져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다시 이제 이 식을 꼭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이 식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이 부분이 바로 x 플러스 3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도 x 플러스 3의 제곱이 될 거고, 이 부분도 x 플러스 3의 세제곱의 루트가 써 있는 상태가 되는 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이 식을 잘 보시면 gt라고 하는 값, 그러니까 gx의 근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3이나 6을 t에다 딱 대입하는 순간 이 부분은 그냥 지워져 버리게 되는 거죠. 이게 지워져 버리는 상태가 됐는데 위에는 뭐가 됐냐? 그럼 위에는 x 플러스 3의 세제곱의 절대값으로 나오는 거고, 밑에는 x 플러스 3의 제곱이 남아있는 거고, 루트 안에 여기에 x 플러스 3의 세제곱이 이렇게 남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놓는 거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거 두 개 지우고 여기 세 개 중에 두 개 밖으로 꺼내서 1차식으로 바꿔서 이렇게 지우고 나면 이제 이 부분이 루트 x 플러스 3분의 1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x가 어디로 갔을 때? 마이너스 3으로 갔을 때 이 값이 0분의 1의 꼴이 되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꼭 확인하시고, 그래서 여기 이제 절대값을 씌워놨구나. 그래서 절대값을 씌웠다는 건 이제 어떤 의미냐면 여기 마이너스 3이 됐을 때 이 마이너스 3에서의 이 근처에서의 함수가 이게 세제곱 함수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에 우극하는 양수인데 마이너스 3에 좌극하는 음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0으로 만들어 놓고 나면 이걸 절대값으로 없애게 되면 아마 이쪽이 음수로 나오니까 루트 안에 음수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절대값으로 바꿔놓고 문제를 출제하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지금 제가 했던 방식을 잘 점검을 해보고 혼자 생각을 해보는 건데, 뭘 놓쳤나를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제 생각에 아마 여러분들이 놓친 거는 이거 두 개밖에 없다라고 하면 양쪽 Y축을 기준으로 음수 쪽에도 근이 한 개, 그러니까 이쪽 식도 근은 한 개만 나와야 돼. 그리고 0보다 큰 쪽도 근은 한 개만 나와야 돼. 그러려면 처음에 이 함수의 fx에 뭔가 근이 x 플러스 3이랑 뭔가 하나가 더 있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의 근이 어디 있으면 좋을까를 판단하는 건데, 그 판단이 식으로 풀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래프로 생각을 해보면 바로 마이너스 3이라는 게 찾아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로 이제 22번에 대한 해설을 마치고요. 그럼 그 바로 앞에 있는 21번하고 20번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로그의 값이 정수가 되도록 하는 1000 이하의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해봐라 라고 질문했거든요. 그러니까 4 로그 64에 여기가 4n 플러스 16분의 3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수로 뭔가 등장을 했으면 좋겠어 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4니까 4는 좀 마음에 안 들죠. 그러니까 이 4가 마음에 안 드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요 4를 그냥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었어, 일단. 집어넣고 보니까 요 64는 8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2로 따지면 2의 6제곱이 되기 때문에 2로 하기는 좀 부담스럽고요. 그래서 그냥 8로 바꿔봤어요. 로그 8에 4n 플러스 16분의 3에 4제곱이니까 여기도 8로 바꾸면 루트를 씌우면 여기도 이제 제곱이다 이렇게 바뀌었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m이라고 이렇게 써서 이걸 정수라고 써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지금 이 식이 4n 플러스 16인데 이거 4로 묶으면 n 더하기 그냥 4잖아요. 예분의 3이 있는데 이 식을 제곱을 해봤더니 얘가 8의 m제곱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8의 m제곱인데 여기다 이제 여러분들이 자연수 1, 2, 3, 4, 5, 6, 7, 8, 9, 10 해갖고 1000까지 대입을 하면 당연히 이 숫자는 이제 분수로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분자보다 분모가 큰 값이죠. 그러니까 이 값도 당연히 뭘로 나와야 되겠다? 그렇죠. 이 값도 분수 형태, 1보다 작은 값들로 나와야 되겠다. 즉, 이 m이라고 하는 값은 음수로 마이너스 1이나 마이너스 2나 마이너스 3이나 마이너스 4나 이런 값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수 중에서 음수만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실제 오른쪽에 있는 이 값은 나올 수 있는 값이 8분의 1이 되거나 아니면 8분의 1의 제곱이 되거나 아니면 8분의 1의 세제곱이 되거나 뭐 이렇게 나가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쪽이 제곱으로 써 있기 때문에 이쪽이 홀수차가 돼버리면 이게 같은 값으로 나오기가 어렵겠죠. 왜냐하면 이제 얘를 제곱을 했는데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다 이제 루트를 씌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알맹이의 값은? 그럼 여기다 이제 루트를 씌우면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2루트 2 이런 형식으로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값은 여기가 짝수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짝수만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1, 3, 5, 7, 9는 지워버리고 2, 4, 6, 8 한 다음에 이 제곱들을 그냥 지워버리면 바로 풀리겠죠. 그래서 이 값은 8분의 1이거나 8의 제곱분의 1이거나 8의 세제곱분의 1이거나 8의 4제곱분의 1이거나 이렇게 나갈 텐데 이제 8의 세제곱 하면은 요게 이제 몇입니까? 512? 2의 9제곱이니까 1024의 절반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제 얘는 훨씬 더 커지니까 여기까지 갈 필요는 없어 보이고 한 요 정도 선에서 해결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4로 약분을 해버리면 얘가 2가 될 거고요. 얘는 16, 88에 64니까 여기는 이제 32가 될 거고요. 여기는 512니까 3으로 나누면 128이 이렇게 나올 거고요. 여기는 이게 2의 12제곱이죠. 그럼 1024, 4000 약분하면 이게 다시 1024 뭐 이렇게 나오겠다. 그렇지?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될 텐데 이게 12제곱이니까 4로 약분하면 이렇게 될 텐데 여기다 이제 n의 값을 여기 더 커지면 이제 쓸 필요가 없어 보이고요. 이거 넘겨갖고 이제 서로 그냥 크로스만 해서 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넘겨보면 n 더하기 4가 몇이 나오던가 6이 나오던가 아니면 32 곱하기 3 하니까 32 곱하기 3 그러면 96이 나오던가 아니면 여기가 88에 64를 4로 나누면 이게 16이잖아요. 잘못 썼네요. 여기가 16이 된 거고 여기는 511을 4로 나누면 맞죠. 여기가 이제 16 곱하기 3이 되니까 이게 48이 되거나 아니면 128 곱하기 3 해서 360, 384가 되거나 뭐 이런 값들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는 또 3000 몇 이렇게 나올 테니까 3096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크죠? n이 1000 이하의 숫자라 했으니까 이건 제외하면 n이 될 수 있는 숫자가 2하고 44하고 380하고 이렇게 3개가 된다라고 해서 답은 426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문제들을 쫙 풀어봤는데 제일 저의 풀이 중에 약간 불만인 건 그냥 요렇게 그냥 풀었는데 이게 뭐 잘 푼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 저는 이렇게 풀었는데 또 더 좋은 풀이가 있으면 더 좋은 풀이로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로그 값이 그냥 정수가 되는 거니까 정수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정수가 될 수 있는 조건으로 그냥 쭉 나열해서 풀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20번은요 좀 할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0번에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써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도 다 풀 수 있는 함수인데 이 함수를 우리가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최고차 한계수가 2인 어떤 2차 함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2차 함수를 그냥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래서 이 2차 함수를 이렇게 생긴 어떤 함수가 있는데 내가 이 함수를 이 함수의 절대값을 씌웠어.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지우고 여기를 이렇게 올렸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절대값을 씌운 함수를 만든 다음에
이 절대값을 씌운 함수의 극소값 적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x부터 x 플러스 1까지 한 칸을 적분해 갔는데 이 한 칸씩의 적분값 중에 극소가 되는 점이 1하고 4가 된다라는 조건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쉬운 문제하고 어려운 문제는요. 그렇습니다. 이 작년 수능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실제로 작년 6월이나 9월 달 시험에 그냥 좀 쉽게 지나쳤던 문제들이 약간 더 어렵게 수능에는 출제가 됐었고요. 또 뭐 6월이나 9월에 좀 힘줘서 출제했던 수열 문제 같은 것들이 오히려 수능에는 좀 더 감각적인 질문으로 바뀌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 한 해도 이렇게 좀 쉬운 문제들, 앞쪽에 있는 문제들도 좀 충분히 연습하고 다른 방법들도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여러분 어떤 함수가 그냥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어요. 약간 뭐 비대칭으로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이런 함수가 그냥 gx라고 내가 이렇게 식을 써봅시다. 그래서 hx라는 함수를 만들었는데 hx는 뭐냐 그랬더니 x부터 x 플러스 1까지 gt를 dt다. gt를 적분한 함수다 라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어떤 x부터 여기 있는 어딘가 x 플러스 1까지 이걸 적분했을 때 이 함수의 값을 hx라고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본 거야. 그럼 이때 이 함수의 도함수는 뭐가 될까요? 라고 한다면 이 함수의 도함수는 당연히 라지 g의 x 플러스 1 빼기 라지 g의 x에서 미분한 거니까 스몰 g의 x 플러스 1 빼기 스몰 g의 x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함수의 변화율은 곧 이 양 끝값의 함수값의 차이가 된다라는 건데 오른쪽에 있는 값은 이게 함수가 x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바로 증가하는 넓이의 값이 되는 거고 요 값이 바로 감소하는 넓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보시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를 비교하면 이쪽 길이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얘에서 얘를 빼면 음수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계속 줄어들고 얘도 계속 줄어드는데 길이가 항상 이쪽이 더 크기 때문에 넓이가 계속 감소하는 상태가 되겠죠. 자, 그러다가 어느 순간 여기 어딘가에 싹 도착하게 되면 이제 정확하게 한 칸의 간격에서 이 높이와 이 높이가 같아지는 지점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된다? 이 값이 0이 됐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다시 이제 오른쪽으로 더 이동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값이 오른쪽에 있는 함수의 값이 왼쪽에 있는 한 칸 떨어진 함수 값보다 더 크겠죠. 그러면 변화율이 이제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지점이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의 함수 값이 같을 때가 곧 뭐가 된다? 극값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어떤 상태가 되는 거냐면 여기 어떤 가상의 선을 딱 그었는데 정확하게 요 지점과 요 지점의 간격이 한 칸 차이가 나도록 하는 위치가 바로 함수가 넓이가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는 지점이 된다라는 거고 그 지점이 1하고 4다라고 했으니까 요 왼쪽 지점을 1이라고 한다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두 지점은 왼쪽 지점이 뭐가 된다? 4가 된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1이면 여기가 이제 2가 될 거고 여기가 4가 되면 여기가 5가 된다라고 이렇게 식을 세우시면 여러분들이 이 2차 함수를 바로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2차 함수 fx라고 하는 원래 함수는 이제 어떻게 생긴 거냐면 원래 fx라는 함수는 축이 그러면 2하고 4의 가운데 있으니까 3이겠죠. 그러니까 얘는 2배의 x-3의 제곱 플러스 어떤 상수항 이렇게 써있는 어떤 함수일 거야. 그래서 축은 알고 정확한 위치, 높낮이만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6이 12x 이렇게 나올 거고 이 상수항을 지금 모르는 상태죠. 근데 이 상수항이 바로 f형의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구하라는 게 질문입니다. 근데 이걸 구하는 간단한 방법은 뭐냐 하면 이 그래프의 원래 그래프를 다시 잘 보시면 원래 그래프가 지금 1에서의 함수값하고 요 2에서의 함수값이 이 높이하고 이 높이, 즉 이 높이하고 이 높이가 같다라는 뜻이니까 원래 함수에다가 1을 대입한 함수의 값과 원래 함수에다 2를 대입한 이 함수의 합은 0이 나올 거야 라는 생각으로 식을 만드시면 여기다 1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0 플러스 3가 되고 여기다 이제 2를 대입하면 8, 그 다음에 여기가 24니까 마이너스 16 플러스 C. 그래서 요 값이 0 나온다. 즉 이 C가 26이니까 C의 값은 13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프 해석하는 연습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은 작년 수능에 있는 어떤 14번 문제, 절대값 적분 뭐 그런 거하고도 연관 지어서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뒤쪽에 있는 주관식 문제에 대한 해설을 마무리 짓고 이제 앞쪽에 있는 객관식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